1979년 12월 12일 지휘관 전두환을 앞세워 하나회라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한국 사회를 점령한다. 1986년에 들어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시작되고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는 개헌추진위원회 현판식을 앞두고 수많은 학생, 시민, 노동자들이 인천시민회관 앞에 모여들었다. 민주정부 수립, 민주헌법 쟁취를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모인 것이다. 하지만 전두환 군사 정권은 민주화 열기에 밀린 전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인천 집회를 이용하기로 하고 시위대의 폭력을 유도하는 작전을 진행한다. (1986년 5월 3일) 그날 우리는 목소리를 냈다. 인천 주안역 앞에 모인 수천여 명의 시민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칼로 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부글부글 끓는 그 당시의 분노가 이제 가감없이 표출이 됐고, 그게 군부 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를 주요한 목표로 내걸었고 86년도 5월 3일 날 바로 이 현장이죠. 이 현장에 무수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큰 시위는 본 기억이 없어요. 참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구호를 할 수 있을까 정도의 강도 높은 구호들. 그날 전국의 노동운동단체, 학생운동, 인천의 대부분의 인천 시민까지 포함해서 한 5만에서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일로 몰려서 그 당시에 여기 경찰 경력들이 완전히 쫙 깔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당시 학생운동의 대표적 단체였던 민민투, 자민투, 그다음에 선오련 이런 단체들이 각각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회관 사거리. 제가 86년 5월 2일 날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5월 3일 날 여기에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의 시위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원래는 그날 현장에서 잡혀갈 생각이었어요. 대학원생이면서 사회운동 단체에 소속돼 있었는데요. 그날 제 임무는 5.3 그 항쟁을 신문 기자처럼 스케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저기서 잡혔죠, 경찰들한테. 제 얼굴이 이미 알려져가지고 9개월 정도 있다가 나갔죠. 그러니까 유미를 딱 보니까 이제 대공부실에서 이놈들 이상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고문당하고 막 몸은 탈나고 저녁마다 부부싸움하는 소리니까 이거 도저히 친구 집에 못 숨어 있겠더라고요. 우리 큰애를 수배중에 생활하면서 애를 배갖고 그 수배중에 낳아서 수배중에 키웠어요. 여기에서의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시위의 당위성을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커다란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뭔가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도 가졌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던 유물을 담놈으로 다 버렸어요. 당신 뭐야? 이렇게 해봐. 했는데 하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당시는 이런 전국 규모의 운동단체들이 한자리에서 모여서 집회를 장시간 한 그런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가두에서는 보통 5분이면
경찰에 의해서 진압되고 말기 때문에 각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었죠. 군부 독재 퇴진, 직선제 개헌, 민중 생존권을 요구하는 전국 민주화 운동 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 인천 시민 5만여 명은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5.3 민주항쟁이라고 하지 않고 5.3 인천 사태. 5.3 항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안기부는 폭력 소요 사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놨다는 거죠. 폭력적인 장면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를 하게 됨으로써 5.3 항쟁의 성격을 폄하한 이런 사건이었다. 수도권에서 처음 열린 개헌운동으로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다. 5.3이 있었어? 6월 항쟁이 있었던 거예요. 3월 달부터 이제 부산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인천에 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건데. 그때 당시에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이제 지방에서까지 와서 전 운동권의 그 결집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뒤에 벌어지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르기까지 5.3과 간접적 관련을 갖는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정권 퇴진 운동으로 전환되는 기폭제가 됐던 것 같다는. 호건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을 내 손으로 이 구호로 전국이 들고 일어설 수 있던 배경이에요. 이 5.3이 인천 민주화 운동이긴 한데 이건 역사적인 민주화 운동인데 어떻게 이게 법에 안 들어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는데 2018년도에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저희들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21대 국회가 되고 제가 이제 행안위 간사를 맡게 됐는데 근데 뭐 처음엔 도저히 되질 않아요. 이게 행안부도 반대하고 이 당끼리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토론회를 몇 번 했고 나중에는 인천 의원들과 행안위 의원들 공동으로 해서 26명의 국회의원들 명의로 또 토론회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이런 상황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했는데 거기서도 행안부가 굉장히 찬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입장이고 국회가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씩 물어서 결국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5.3 인천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은 우리 현대사의 하나의 분수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의 통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3 민주항쟁은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될 미완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쟁취한 민주주의만이 자기 것이에요. 주어진 민주주의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쟁취한 민주주의만이 그 소중함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선배들 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주화 운동을 앞당겼고 또 민주 경제를 앞당겨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반석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소중히 생각해야지 이걸 지켜내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서 기념관이 없는 데는 우리 인천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역사적인 현장도 알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가치도 알고 우리 인천 시민들이 반드시 이 부분이 잘 알 수 있게끔 제대로 현장과 역사의 상황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기념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 앞으로도 그런 억압과 탄압은 있어서는 안 되며 5.3 항쟁은 5.3 항쟁은 5.3 항쟁은 5.3 항쟁은 5.3 항쟁은 인천 자신 시민 모두의 모두의 항쟁입니다.